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들려오는 희망 섞인 뉴스들은 전부 잊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곳은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테헤란 한복판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정규군의 합동 지휘소가 불탔는데 당국은 고작 목공소가 탔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사 기밀이 다루어지는 1급 보안시설이 가구 공장이라니 지나가던 개도 웃지 않을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제가 아닙니다. 협상이라는 부드러운 장막피에서 누군가는 이미 칼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쳤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워싱턴이 겉으로는 대화와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그 순간 미군의 거대한 전략수송기 CO 갤럭시와 C-17은 중동의 활주로를 무겁게 짓누르며 착륙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파괴를 위한 쇳덩어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외교적 수사라는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내고 지금 중동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비정하고도 냉혹한 진짜 전쟁의 민낯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테헤란의 밤을 찢어놓은 것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정규군이 머리를 맞대는 합동작전본부, 그 거대한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란 당국의 공식 해명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그곳이 군사기지가 아니라 단순한 목공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냉정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최고 기밀이 오가는 군사시설 한복판에 톱밥이 날리고 대패질 소리가 들리는 목공소가 존재한다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장군들이 작전회의를 하다 말고 틈틈이 의자 다리라도 깎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이란 정권이 내부의 치명적인 보안 실패를 감추기 위해 급조해낸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도 웃을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배후에 어른거리며 웃고 있는 그림자를 놓쳐선 안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최근 채택한 새로운 전쟁 방식, 일명 문어머리 독트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문어의 다리만을 잘라내느라 국력을 소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리와 싸우는 대신 그 다리를 움직이는 머리, 즉 테헤란의 심장부를 직접 파격하는 것입니다.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바로 그 문어의 머리를 겨냥한 정밀한 경고장이었습니다. 불타버린 그 건물은 이란 군사력의 두 축인 혁명수비대와 정규군을 연결하는 신병중추였습니다. 그곳이 뚜렷떴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탄 것이 아니라 이란의 안방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모사드는 굳이 성명서를 내거나 책임을 인정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자체가 가장 확실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희의 침실까지 들어갈 수 있다. 너희가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다. 바로 이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 물리적인 파괴보다 더 무서운 심리전입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금 엄청난 숙청의 피바람이 불고 있을 것입니다. 내부 조력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조직을 무너뜨립니다. 겉으로는 목공소 화재라고 축소했지만 속으로는 뼈저린 공포를 느끼고 있을 테헤란의 지도부는 이제 잠자리에 들 때마다 천장을 쳐다봐야 할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이토록 은밀하고 치명적인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리 위, 하늘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단순한 물자가 아닙니다.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활주로를 덮치고 있습니다. 전쟁사에는 시대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화려한 전략을 논하며 입으로 싸우지만 진짜 프로는 조용히 보급을 연구하며 지도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의 하늘을 뒤덮은 것은 평화를 가져오는 비둘기가 아닙니다. 바로 죽음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감철새들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항공 추적 사이트에는 요르단과 카타르, 알 우데이드 기지로 향하는 미 공군 수송기들의 항적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C-17 글로브 마스터와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수송기 CO 갤럭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착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기체들이 과연 무엇을 싣고 왔겠습니까? 배고픈 난민을 위한 분유나 담요가 아닙니다. 그들의 뱃속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전차 부품, 정밀 유도무기, 그리고 특수전 병력들의 살상 장비가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이 이토록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중가교를 연결했다는 것은 이미 워싱턴의 펜타곤 깊은 곳에서는 외교라는 단어가 지워지고 작전 개시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갔음을 의미합니다. 바다 위 상황은 더욱 살벌합니다. 사람들은 뉴스에 자주 나오는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위용에만 집중하지만 이란 지도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악마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물밑에 숨죽인 채 잠복해 있는 오하이오급 유도미사일 핵잠수함 조지아호입니다. 항공모함이 과시용 주먹이라면 조지아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장을 노리는 비수입니다. 이 잠수함 한 척에는 무려 154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구축함이나 순양함 따위는 명함도 못 내밀 압도적인 화력입니다. 명령 단 한 번이면 이란의 방공망과 지휘부는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하게 됩니다. 미국은 지금 협상 테이블 위에 권총 한 자루를 올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목덜미에 이미 칼끝을 들이대고 살고 싶으면 서명하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물자가 국경을 넘는 순간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꽉 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엄청난 화력을 뒤에 업고 협상장에 나타난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군복 입은 장군이 외교관들 사이에 섞여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불길한 징조는 없습니다. 외교 협상 테이블에 정장을 입은 외교관이 아니라 군복을 입은 사령관이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은 그 자체로 이미 외교의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입니다. 이번 오만 협상단 명단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름은 스티브 위코프 특사가 아닙니다. 바로 미 해군 중부사령부 사령관 브래드 쿠퍼 부제독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페르시아만 전체를 관할하는 미 제호 함대의 수장입니다. 이란의 목을 조를 수 있는 해상 봉쇄와 타격 권한을 쥔 현장 지휘관이 왜 협상장에 나타났을까요? 이란 지도부의 뇌리에는 1988년의 끔찍한 악몽, 사마귀 적적, 어프레인멘트 시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미 해군은 단 하루 만에 이란 해군의 미바, 당시 미 해군은 북물 지도부의 단어를 이란 해종예토가 미시입니다. 당시 미 해군 해도는 목을 조를 수 있는데 이란의 턱을 아낸 볼입니다. 당시 미 해군은 주면 돈 이란의 미건 가짐여떠를 타다머니 언나입니다. 이껑심이 미 해군은 북무의 지도부의 이란 쿠퍼제독의 등장은 바로 그 악몽의 재림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1988년보다 더 처참하게 너희 앞바다를 지옥으로 만들겠다는 말이 필요 없는 가장 확실한 협박입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그림자 실세인 제러드 쿠슈너까지 동석했습니다. 이것은 국무부의 관료적인 절차를 모두 건너뛰고 백악관 주인이 직접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협상의 형태조차 기이합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서로 얼굴조차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방에 틀어박혀 오만의 외무장관이 이 방 저 방을 오가며 쪽지를 전달하는 소위 메신저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등한 국가 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마치 이혼 법정에서도 마주치기 싫어하는 원수들처럼 서로의 존재를 부정한 채 일방적인 요구사항만을 던지는 굴욕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쿠퍼 제독은 침묵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회담장을 압도했습니다. 그가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은 볼펜이 아니라 언제든 발사될 준비가 된 토마호크 미사일의 발사 버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민 종이에는 이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상 국가 자살을 강요하는 6가지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이 내민 종이 한 장은 평화조약이 아니라 사실상 이란이라는 국가의 사망진단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만에서 전달된 6가지 조건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가혹합니다. 첫째,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라. 둘째, 현재 보유한 모든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라.
셋째,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 넷째,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 같은 대리 세력 지원을 끊어라. 다섯째, 국내 시위 진압을 멈추라. 여섯째, 국제사회의 무제한 감시를 받아라.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발가벗고 무릎을 꿇으라는 명령입니다. 특히 이란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우라늄과 미사일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는 이란이 약 6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발전소를 돌리는 연료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즉시 4개에서 5개의 핵탄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란 정권의 마지막 생명보험입니다. 미국은 지금 그 보험 증서를 찢어버리고 맨몸으로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입니다. 현재 이란의 샤하브3 같은 주력 미사일은 사거리가 2000km를 넘습니다. 테헤란에서 쏘면 텔아비브는 물론 유럽 일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이스라엘도 함부로 이란 본토를 공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를 500km로 제한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500km라니요. 이것은 이웃나라인 이라크 정도나 겨우 닿을 거리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팔다리를 다 자르고 동네 깡패 수준으로 전락하라는 소리입니다. 이란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절대로 불가하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폐기하는 순간 서방 세계가 약속하는 경제적 번영 대신 카다피와 후세인의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란 협상단은 회담장에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굶어 죽을 지언정 칼을 버리지는 않겠다. 그들은 우라늄 반출은 꿈도 꾸지 말라며 오히려 미사일 사거리를 5000km까지 늘리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대화의 문은 닫힌 것이 아니라 애초에 열린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눈 채 악수하는 척만 했을 뿐 양측 모두 이 만남이 파국으로 끝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경제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외교관이 퇴장하고 재무부의 저승사자들이 입장할 차례입니다. 협상장의 문이 닫히자마자 워싱턴은 기다렸다는 듯이 경제전쟁의 수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미사일보다 더 잔인하고 폭격보다 더 집요한 돈줄 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정권을 간신히 연명시키고 있는 산소호흡기는 바로 유령선단, 섀도우 플릿입니다. 이들은 망망대해에서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선박의 이름을 페인트로 덧칠해 가짜 국기를 답니다. 한밤중에 공해상에서 배와 배를 맞대고 원유를 옮겨 싣는 불법 환적을 통해 제재를 피해 야금야금 석유를 팔아왔습니다. 마치 바다 위의 밀수꾼처럼 이란은 이 그림자 속의 거래로 벌어들인 돈을 통해 혁명 수비대를 먹여 살리고 미사일 부품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이번 협상이 끝나자마자 이 유령 선단을 정조준했습니다. 단순히 배를 압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란산 원유와 관련된 모든 해운사, 보험사, 그리고 거래은행까지 싸잡아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란과 거래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25%의 징벌적 관세를 얻어맞게 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기업에게 이란과는 눈도 마주치지 말라는 살벌한 경고입니다. 이란 경제는 이미 인플레이션과 실업난으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빵을 달라며 시위대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정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핵폭탄이 아니라 성난 민심을 달래 현금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바로 그 현금이 들어오는 마지막 통로를 시멘트로 발라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작전 못지않게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총알 한 방 쏘지 않고도 상대방을 질식시켜 죽이는 전략입니다. 테헤란의 지도자들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굶어 죽어가는 국민들과 함께 자폭할 것인지 아니면 굴욕을 무릅쓰고 백기를 들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해줍니다. 독재자들은 배가 고파서 죽는 것보다 칼을 뺏기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란의 지도자들이 그토록 가혹한 제재와 경제 파탄을 감수하면서까지 핵과 미사일이라는 두 자루의 칼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의 극명하게 다른 역사적 교훈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카다피의 죽음과 김정은의 생존입니다.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를 기억하십니까? 2003년 그는 서방의 달콤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핵 개발을 포기하고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하면 경제 제재를 풀고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카다피는 그 말을 믿고 무장해제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8년 뒤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방이 지원하는 반군의 손에 의해 시궁창 하수구에서 끌려나와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반면 지구 반대편의 김정은을 보십시오. 그는 인민이 굶어 죽어 나가는 와중에도 핵실험을 강행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를 비난하고 고립시켰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 누구도 평양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불가침의 성역을 구축했습니다. 테헤란의 아야톨라들은 이 두 장의 사진을 매일 쳐다보며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서방의 약속은 믿을 것이 못 된다. 무기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카다피처럼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에게 핵무기는 단순한 공격수단이 아닙니다. 정권의 목숨을 지켜주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생명보험입니다. 이란이 주장하는 핵개발 금지 파트와를 믿으십니까? 최고 지도자가 핵무기는 이슬람 규리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고 해서 안심해도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파투아는 종교 지도자의 해석일 뿐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신께서 금지하셨다고 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내일은 이슬람을 지키기 위해 신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을 바꾸면 그만입니다. 정치적 생존 앞에서는 신의 뜻조차도 전략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냉혹한 권력의 세계입니다. 결국 이란은 절대로 핵 잠재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카다피가 되느니 차라리 고립된 김정은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지만 죽음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잔혹한 생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테헤란의 속내를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협상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아주 많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언뜻 들으면 여유로워 보이는 이 말, 과연 진심일까요? 국제정치라는 냉혹한 도박판에서 강대국이 시간이 많다고 말할 때는 딱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상대가 이미 항복했거나 아니면 상대를 안심시켜놓고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을 때입니다. 저는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전략적 연막작전입니다. 미국이 겉으로는 느긋한 경찰 연기를 하는 동안 그 뒤에는 통제불능의 경찰력을 맡은 이스라엘이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가리켜 내 친구 비비는 정말 미친 사람이다. 그를 말리느니 차라리 너희가 말을 듣는 게 나을 것이라며 뼈있는 농담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내가 협상을 실패하면 내 뒤에 있는 저 미친 개가 너희를 물어뜯게 놔둘 수도 있다. 는 고도의 심리전, 즉 굿캅, 배드캅 전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인내심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들은 워싱턴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는 순한 양이 아닙니다. 네타냐후는 이미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구체적인 좌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간을 끄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 타이밍을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군사적으로도 무한한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항공모함 전단과 핵잠수함, 그리고 수송기들은 하루하루가 천문학적인 유지비가 되는 자산들입니다. 이들을 중동 앞바다에 마냥 띄워놓고 낚시나 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전개된 병력에는 반드시 작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결판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너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최후 통첩으로 들려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이 정적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전야의 가장 위험한 고요함입니다. 안개 속에서 군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가 걷히는 순간 우리가 보게 될 것은 협정문이 아니라 거대한 폭발음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정적은 평화가 찾아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일 뿐입니다. 오만에서의 악수는 연극이었고 테헤란의 불길은 예고편이었습니다. 미국은 한 손에는 협정문을 들고 웃고 있지만 책상 밑 다른 한 손으로는 이미 총의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이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굴욕적인 항복을 통해 생존을 구걸하느냐, 아니면 파멸적인 전쟁을 통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느냐. 안타깝게도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가장 평화로워 보이는 순간에 전쟁은 가장 잔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말한 시간이 많다는 말은 이란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일까요? 아니면 사형 선고를 앞둔 죄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식사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분석한 내용은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와 군사적 징후들을 바탕으로 재구상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동의 시계바늘이 자정을 향해 아주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뉴스24시는 이 위험한 도박판의 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